그렇죠. 자, 2번 법률의 규정 갑니다. 이거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 법률 규정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는 게 1. 사무관리, 2. 부당이득, 자 3. 불법행위, 채무불행이 있는데 그 사무관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사무관리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6조 하고 있어요. 6조 6페이지. 그 이번에 법률의 규정에 반갈 1번 사무관리는 살짝 적어보세요.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의무 없이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을 사무관리라 그래. 사무가 일이야. 남의 일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의무가 없어야 돼요. 의무 없이 저 계약 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자 내가 이제 길거리 가고 있었어요. 의무 없어. 근데 이 옆집에 불이 났어. 옆집에 불 나면 구경만 하잖아요. 그죠?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딱 보니까 그 옆에 가게 보면 소화기가 있어. 소화기를 3개를 사가지고 불을 대신 꺼줬죠. 그게 사무관리야. 남의 일을 대신 해줬잖아. 그러면 소화기가 한 개 2만 원이다. 그러면 6만 원 비용 들어갔잖아.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해. 이거는 법률 규정이야. 아무런 의무 없이 남의 일을 대신해 줬을 때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다음 2번 부당이득은 자 적으세요. 원인 없이 항상 우리는 이득을 얻을 때는 원인이 있어야 돼. 원인 없이 이득을 얻는 게 부당이득이죠. 그러면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원인 없이 이득 얻으면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줄 의무가 있어. 반환 의무. 권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게 나와요. 자, 적으세요. 자,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야.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해요. 자, 부당이득 보죠. 자, 갑과 을이 자, 이 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자 가옥을 이전해 줬어요. 을이 자 한 중도금 줬어요. 매매 계약입니다. 근데 매매 계약 이게 나중에 뭐 잘못돼 가지고 매매 계약이 무효는 효력이 없는 게 무효야. 또는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게 무효나 취소가 되면 이제 이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원인이 없어지는데 이 받은 거 있죠. 이거 부당이득이잖아. 부당이득을 서로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이 사람은 반환 의무, 이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해. 부당이득. 그래서 항상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었는데 뭔가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원인 없이 뭔가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 방가로 3번, 자, 이렇게 적으세요. 불법행위하고 채무에 묶으세요. 이거는 위법행위라고 적어. 자, 법에 위반한 행위입니다. 자, 위법행위는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법에 위반한 행위를 위법행위라고 해요. 항상 위법행위는 항상 요건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 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게 위법행위. 고의로 위법행위하거나 과실로 위법행위합니다. 자, 여기서 고의는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죠. 알면서 일부러. 자, 대표적인 이제 고의로 살인하죠. 총으로 쏘아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 고의로 살인했죠. 이게 범죄 행위가 위법행위입니다. 과실은 자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과실은 부주의로 잘못하는 거죠. 부주의. 우리 교통사고죠, 그죠? 과실치사입니다. 자, 이걸 이제 고의나 과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책임이라고 그래. 책임 또는 귀책 사유.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유. 책임진다 그러면 고의 책임 또는 과실 책임. 자, 그럼 이제 위법행위가 2개야. 자, 먼저 불법행위부터 갑니다.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자, 우리가 형법에서는
위법행위, 그럼 범죄행위가 위법행위예요. 우리 민법은 범죄가 아니니까 범죄행위는 불법행위라 그래. 불법. 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입니다. 자, 만약에 갑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럼 갑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 줄여서 손배채무, 손배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 채무불이행, 요거는 조심해야 돼. 계약을 이행 안 하는 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걸 채무불이행이라 그래. 자, 요것도 자,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자, 대표적인 예가 갑이 조금 더 배울 거예요. 을과 자, 이 집에 1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4월 1일 날 이행기를 정했는데 갑이 채무를 이행 안 하죠?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이면 을이 이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죠? 이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채무불이행도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없으면 이게 성립 안 해요. 자, 그럼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개념 보러 가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 뒤에 맨 뒤로 가보세요. 10페이지 10쪽 10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위에서 이제 한 5번째, 6번째 양가로 2번 법정채권. 요게 이제 법률 규정으로 발생한 채권, 사무관리 부당이득. 자, 줄거세요.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묶으면 뭐죠? 위법행위죠. 자, 위법행위는 두 가지야.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그럼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 불법행위는 자, 계약을 체결 안 했어요. 계약을 체결 안 했는데 손해를 발생시키는 걸 불법행위라 그래. 뭐 대표적인 애가 교통사고죠. 자, 거기 보죠. 2번, 밑에 3번 750조, 4번 390조 채무불이행 묶으세요. 3번, 4번을 묶어서 위법행위라고 제가. 위법행위. 3번 750조 불법행위, 4번 390조 채무불이행 묶어서 위법행위. 가로 열고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위법행위가 됩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자, 가보죠.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 나왔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자, 줄거세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걸 불법행위라 그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쉽게 해서 교통사고야.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났다. 고의나 과실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보험 든단 말이야, 우리가. 보험 드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손해배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가 있든지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조심할게. 만약에 갑이 을을 갖다가 싸움을 했어. 싸움을 해가지고 이빨 한 개 부러뜨리세요. 그러면 이제 폭행죄로 감옥에 갑니다. 그건 형법적인 거고, 감옥에 갔다고 해서 이빨 만약 한 개, 10개 부러뜨렸다. 한 1,0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 감옥에 가는 것은 형법적 문제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으니까 뭐 돈 한 줄 안 해요. 감옥에 가도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꼭 있잖아. 불법행위니까. 자, 교통사고 났다. 만약 보험 안 들었다. 그럼 손해배상 다 해줘야 돼. 근데 이제, 보험액을 들면, 자, 12대 중대한 거 아니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는 거죠. 보험 들어도 음주운전 같은 것은 보험 안 내주죠, 그죠? 그런 거 잘 조심하고. 그게 불법행위예요. 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차가 엄청나게 막혀. 한 10분씩 막 막혀요. 그래, 바깥에 내려보니까 둘이 삿대질하고 있어, 이렇게. 왜 삿대질해요? 왜? 교통사고 나면 삿대질 왜 해요? 서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싸우는 거야.
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은 손해배상 해줘야 되니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되니까. 다음 4번 갑니다.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입니다. 채무불이행 적으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채무불이행은 대표 적어 이행지체, 이행불능 일단 두 개만 적어 놓으세요. 자, 이행기에 이행을 안 하는 걸 이행지체라 그러고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한 걸 이행불능이라 그래.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갑니다. 채무자 앞에 살짝 적어. 계약의 이렇게 적어요. 계약을 해야 채무자가 나온단 말이야. 계약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여기까지가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즉 채무불이행한 때, 이행지체, 이행불능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의과실 나오겠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반대로 해야 돼.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이행지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일 때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자, 쉽게 해서 우리는 무과실, 과실이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요. 자, 그걸 배우는 게 민법이야. 자, 그럼 민법은 자, 채권이 발생한 원인은 첫째, 계약으로 발생하는 게 15개가 있고, 그 중에 시험 보면 몇 개가? 3개?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계약 안 했는데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는 3개, 사무관리, 부당이득, 이법행인데, 여러분 이법행위는 알면 돼요. 이법행위는 뭐죠?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다시 6쪽으로 와요. 자, 다시 정리한다. 채권이 발생한 원인은 크게 두 개의 1. 법률행위로 발생하는 게 전형계약 15개가 있어.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뭐야? 매매, 교환, 임대차 3개야. 왜 시험 범위가 3개냐면 1월달부터 배우겠지만 우리 이런 합격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채권계약이 3개라는 거야.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만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개를 못해요. 공인중개사가 뭐 고용계약을 갖다가 중개 못해.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계약을 안 했는데 채권이 발생하는 게 법률의 규정이죠. 3개, 사무관리, 부당이득, 위법행위가 있는데 우리는 위법행위만 기억하면 돼. 위법행위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행 안 하는 걸 채무불이행. 계약 체결 안 했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불법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1절 계약법 총론 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자, 그다음 한 문제 더 맞추러 간다. 자, 계약의 종류 우리가 8, 3, 4 이렇게 했고, 또 유상계약은 9, 2, 4 이렇게 했죠. 요게 쌍무, 편무,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유상, 무상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 시험 보면 요거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가 첫째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 계약의 성립하는 모습이 3가지예요. 자, 모든 계약은 요 3가지 중 한 개를 갖추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가보자. 제1 계약 성립의 모습 3개. 방가로 1번 청약과 성락 합치 같은 말 합의, 2 교차 청약, 3 의사 실현 뒤에는 사실 붙여. 사실. 의사 실현 사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방가로 1번이고, 자, 원칙입니다. 계약 성립의 원칙적 모습이,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자, 청약은 계약하자고 요청한다는 거야. 우리 영어를 할 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딱 성낙을 해주는 거죠. 요게 합치 같은 말, 합의가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청약. 그럼 이제 합치가 무슨 합치? 세 가지. 자, 사람, 갑이 청약하면 상대방 을이 성낙해야 돼. 이게 주관적 합치. 즉, 사람, 인적 합치. 근데 반대로 합치가 아니고 불합치가 되면 계약 성립 안 씁니다. 불성립이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채권 채무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객관적 합치. 객관 같은 말, 내용이죠. 내용적 합치. 또 내용적 합치가 중요해요. 갑이 을에게 1월 1일 날 우리 집 1억에 팔겠다고 청약했어요. 우리 이제 1억에 사겠다고 성낙을 해야 이 내용이 합치되잖아. 근데 우리, 야, 너무 비싸다. 나는 9천에 사겠다. 그러면 갑은 1억에 팔겠다 그러는데 을은 9천이니까 내용이 불합치죠. 그럼 계약 불성립이 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합치돼야 돼. 또 갑은 내가 현금으로 1억에 팔겠다. 그럼 을도 현금으로 사겠다 그래야 되는데 음으로 사겠다. 이게 또 불합치죠. 그래서 가격이 딱 합치돼야 돼. 자, 세 번째는 시간적 합치도 있어야 돼. 시간적 합치. 자, 시간적 합치는 겁니다. 요거죠. 갑이 을한테 우리 집을 1억에 판다. 단 성낙 여부는, 자, 1월 1일 하면서 2월 1일까지 성낙할 것인지 알려달라. 그러면 딱 기간 정했죠. 그럼 을은 2월 1일까지 성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해요. 2월 1일 지나가지고 연착이라 그러죠. 2월 3일 날 도달되면 요 성낙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이 없는 거잖아. 성낙만 있으니까 연착은 되면 계약 불성립이에요. 이게 시간적 합치가 돼야 돼. 또 극단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혼인계약하죠. 자, 갑이, 자, 혼인계약하면서 갑이 우리 혼인하자라고 혼인계약에 청약했어요. 갑남이 을녀에게. 그러면 자, 우리 갑에게 성낙했는데, 자,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죽고 나서 혼인하자, 산소에 가서 혼인하자, 이러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청약이 효력이 있는 동안 성낙이 도달해야 돼. 그게 시간적 합치입니다. 요 세 가지가 합치되면 계약 성립이야. 모든 계약이 저렇게 돼. 자, 매매 교환 임대 똑같아요. 이게 원칙이고. 자, 그럼 밑에 가봐요. 제 527조 계약 청약의 구성약. 계약의 청약은 이를 앞에 도달하면 저거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 딱 하면 이제 이 사람 철회를 못해요. 도달하면. 반대로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해. 이걸 구속력이라 그래. 자, 모든 의사표시가 다 그래요. 의사표시는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도달하면 철회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오냐? 연결된 게 항상 법은 1조부터 1100조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앞 페이지 2쪽으로 와봐. 2페이지 2쪽 2페이지.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제 111조. 자, 제목에 기억합시다. 의사표시의 동그라미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이거야? 도달주의입니다. 자,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적어보세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대표 중에 적어. 청약, 성낙, 또 조금 이따 배울 해지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요걸 도달주의 원칙이라 그래. 자, 의사표시는 청약의 의사표시, 성낙의 의사표시, 해지의 의사표시.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혈액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도달되고 나면 없는 걸로 하자고 철회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됩니다. 모든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혈액이 발생해. 청약도 도달한 때, 성낙도 도달한 때, 해제도 도달한 때, 해지도 도달한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인치료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면 6조. 자, 그럼 이제 527조에 제가 불러준 이유가 그거야. 맨 밑에 계약의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뭐 하면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걸 이제 대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학은 논리학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야 돼.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법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해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 이제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데 여러분들 실력으로 60점 이상 맞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만약에 내 점수가 한 50점 정도 된다. 나머지는 찍어서 한 1, 20점 올라가. 그래서 한 65점, 70점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자, 보자. 그러면 갑이 이제 자, 을에게 딱 우리 집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이 딱 도달했어요. 자, 도달되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갑이 철회를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계약이 성립할 거냐 안 할 것이냐는 상대방에게 칼자루고 지어지는 거야. 이걸 청약자 상대방이라 그래. 그러면 상대방은 자, 적으세요. 성낙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성낙할 의무가 없어요. 자기가 사고 싶으면 성낙하는 거고 사기 싫으면 성낙 안 하면 돼. 성낙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낙의 자유야. 그걸 뭐라 하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청약도 자유고 성낙도 자유야. 우리 시장에 가면 하잖아. 떨이요, 떨이 막 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안 떨이 이러면 되죠.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성낙의 자유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고 싶으면 딱 성낙하면 돼. 그 성낙이 갑에게 도달되면 계약이 이제 성립한 거야. 이게 이제 무슨 합치? 사람의 합치, 가격의 합치, 시간적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요게 이제 원칙이에요. 요걸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낙성 계약이라고 그래. 낙성 계약이 원칙이야. 낙성이라는 것은 성낙으로 성립한다는 거야. 계약이 성낙으로 성립한 낙성 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낙성, 교환도 낙성, 임대차도 낙성입니다. 청약이 도달하고 성낙이 도달하면 계약 성립해. 뭐 계약서를 서면으로 적을 필요 없어. 서면 안 적어도 낙성 계약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장 넘기세요. 이제 예외 교차 청약가입니다. 533조 교차에 동그라미 쳐. 교차 청약. 자, 당사자 간에 줄을 씁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경우, 동일 내용이야. 동일한 내용 상호 교차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의 동그라미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양청약 도달. 자, 교차청약 보죠. 자, 이거는 청약이 두 개가 교차하는 거야. 성낙은 없어요. 자, 이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갑이 교차청약도 시험이 잘 나와요. 을에게 1월 1일 날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파는 게 매도죠. 매도하겠다고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는데 을이 자, 보통 이 교차청약 시험에 가면 우연이란 말을 씁니다. 자, 이 청약한 사실을 모르고 을이 이제 우연히 을이 갑에게 야, 너네 집 1억에 내가 사겠다고 매수하겠다고 청약을 해요. 갑도 청약이고 을도 청약이니까 성낙이 없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걸로는 성립할 수가 없죠. 성낙이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세요. 자,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동일해야 돼. 자, 내용을 보니까 갑은 1억에 팔겠다 그러고 을은 사겠다 그랬잖아.
그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은 산다, 한 사람은 판다, 가격도 같다. 그러니까 요걸 청량으로 보면 요걸 성량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이걸 청량으로 보면 이걸 성량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청약은 2월 1일 날 도달하고 이 청약은 2월 3일 날 도달했다면 양청약이 도달한 때, 즉 늦은 때, 요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동일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1월 달부터 배울 자, 학개론 수업에 가면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이제 이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의 결정, 이렇게 이제 학개론 배우죠. 이게 청약이라면 이게 성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차 청약은 내용이 동일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면 계약 성립 안 하죠. 자, 여기서 자, 갑은 1억에 팔겠다고 청약하고 을은 1억에 사겠다고 청약하면 되는데 요게 9천만 원에 사겠다. 그럼 내용이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계약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차 청약은 동일 내용이 상호 교차해야 돼. 내용이 다르면 계약 성립 안 해. 그럼 언제 성립한다? 양청약이 도달한 때. 자, 다음 532조. 의사실현 다음에 사실을 넣어. 사실에 의한 계약 성립. 이거는 객관적 사실로 성립하는 거야. 그 옆에 적으세요. 누구한테 많다 그랬죠? 단골 고객에게 많다 그랬어. 단골 사이에. 대개 우리 자, 주차장 파킹해 보죠. 이거는 자, 성락한다고 의사 표시는 안 했어요. 의사 표시를 안 했는데도 계약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성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청약자의 의사 표시나 관세에 의해서 자, 성락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이거야. 단골이니까 성락의 의사 표시 인정되는 주거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 객관적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해. 이걸 의사 실현 사실이라고 그래. 성락이라는 의사가 실현된 사실이에요. 의사는 표시는 안 했지만 대개 유료 주차장 기억하면 됩니다. 갑이 여기가 유료 주차장이에요. 유료 주차장에 보니까 자, 여기에 현수막에 10분당 뭐 1,000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묵시적인 청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긴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돼요. 그럼 묵시적 청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이제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이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서 내가 주차비 줄게 말 안 했어요. 성락 안 해도 주차를 딱 한다. 파킹한다. 주차장에 딱 파킹을 주차를 시키는 행위. 이 행위한 때 요때 주차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성락은 말을 안 했죠. 그럼 파킹 시키는 사실, 요 사실에 의해서 주차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차를 줘야 되는 거죠. 말은 안 했죠. 성락 안 했는데도 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걸 의사실현 사실이라고 그래요. 우리 의사실현 사실 많아요. 저 우리 버스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버스가 정류장에 딱 섰어.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이 묵시적 청약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올라타죠. 올라타면서 카드 찍 찍죠. 그게 의사실현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이다. 이때 시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주차행위 한 때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 성립하는 것이지 갑이 안 때 그러면 X야. 안 때가 아닙니다. 안 때. 이 사람 사장 없어요. 저 낚시하러 가고 없어요. 없어도 주차한 때 계약 성립해. 그 주차비 내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은 세 개 뭐야? 원칙은 청약과 성락의 합치.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낙성 계약이라고 그래. 낙성 계약이 원칙이에요. 낙성.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차 청약은 동일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때는 양 청약이 뭐한 때?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합니다. 다음 532조는 자, 단골 얘기 많은데 주차장에 파킹한 때 버스에 올라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게 의사실현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 다음 제2 계약의 효력은 세 가지로 방가로 1번 동시행항변권, 방가로 2번 채무자 위험부담. 요 두 개 묶으세요. 묶어서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적어. 쌍무계약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 그리고 3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밑에 있는 536조. 같은 말을 외워야 됩니다. 동시이행 의자를 빼고 기억하세요. 동시행 항변권. 같은 말이 이행 거절권. 자, 정당한 이행 거절권이니까 이행을 안 해도 이행 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불성립한다 그래요. 이행 지체 책임이 바로 손해배상 책임 면제되는 거죠. 자, 읽어보면 제1항 쌍무야 편무야. 쌍무야 편무야? 쌍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걸 편무 그럼 틀린단 말이야. 쌍무니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개 매매, 교환, 임대차, 고도, 조화여 여기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유상인, 소비대차, 유상인, 소위, 임 정도 다 들어가는 거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언더라인 채무이행을 동그라미 제공할 때까지야. 채무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이행 거절권.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 줄거죠. 변제기에 변제기 같은 말 이행기에 있어야 돼.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상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반대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고쳐보면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동시행항변권 요건 보자. 자, 세 가지네요. 우리 동시행항변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항변이라는 것은 항변권. 자, 이게 말로 변호사 이제 말로 주장하는 권리야. 말로 대항하는 권리. 말로서 주장한다. 말로. 야, 동시행하자라고 항변한다는 거죠. 자, 갑과 을이 쌍무계약합니다. 쌍무계약의 대표가 이제 매매야. 매매. 그 시험에서 매매에서 나와요. 자, 갑이 1월 1일 날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청약했어요. 을이 사겠다고 성락이 딱 합치했죠. 합치하면 매매가 성립해.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시간적 합치로 매매가 성립했어요. 1월 2일 날 성립 같은 말 체결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죠, 그죠? 무슨 의무? 갑은 무슨 의무 발생했어요?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무슨 의무? 대금 지급 의무. 항상 이제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딱. 그러면 이 의무를 이제 언제 그럼 이행하느냐? 의무는 성립했는데 이제 둘이 또 정해야죠. 우리 4월 1일 날 이행기를 이제 정해야 돼. 이행기. 이행기란 것은 이 채무를 이행하는 날짜 같은 말 변제기입니다. 이행기, 변제기 같은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같지는 않아요. 자, 이행기는 이거는 행위를 따자. 행위를 하는 시간. 즉,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하는 시간. 변제기는 소유권 이전하니까 이제 채무가 이제 다 끝났죠? 변제가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변제는 채무를 다 해준 게 끝난 걸 변제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변제기, 이행기. 자, 그러면 이제 쌍무계약이니까 이걸 동시이행 관계라 그래. 동시이행해야 될 관계. 자, 이게 이제 바로 형평의 원칙, 공평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평의 원칙. 자, 그러면 한 개의 계약에서 둘 다 채무가 발생해. 이 쌍무채무. 그럼 둘 다, 자, 잘 기억해야 돼. 금물로 보면 갑이 의무자죠. 돈으로 보면 을이 의무자란 말이에요. 둘 다 채무자잖아. 채무자니까 서로 공평하게 취급해줘야죠. 법은 만인의 평등하다 그러죠.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갑도 소유권 넘기고 을도 대금 줄 때 같이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공평하잖아요. 만약에 을이 먼저 줬는데 갑은 갖고 토껴버렸다. 그럼 을은 완전히 낙동하고 오리알 되는 거죠. 또 갑이 먼저 줬는데 을이 갖고 토껴버렸다. 그럼 갑이 낙동하고 오리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동시에 주고받아라. 이게 동시행항변권이에요. 이게 무슨 계약의 효력이라고? 쌍무계약에서만 그런 거야. 편무는 동시행이라는 게 필요 없죠. 보세요. 갑이 을에게, 아버지가 자, 자식에게 정의합니다. 자, 아들아, 이 집 내가 줄게.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정여계약 1월 1일 날 성립했어요. 그러면 간만 아버지만 자 공짜로 줄 의무가 있죠. 어른은 뭐 의무가 없잖아요. 의무가 없으니까 동시에 이행하자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 관계가 발생해요. 자, 그럼 요건 갑니다. 자, 첫째, 채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이 갑의 채무가 이행기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요. 4월 1일 도래했어요. 4월 1일 되면 이제 자기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두 번째, 4월 1일 날 등기 서류 안 가져와요. 이걸 이행 제공 안 한다 그랬죠? 채무의 이행 제공을 안 했어요. 자, 이행 제공은 등기 서류 가져오는 건데 이걸 안 했어요. 갑이 안 하고는 자, 갑이 을에게 권리 행사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을이 자 잔금 잔금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이 잔금 줘버리면 아직 등기 서류 안 가져왔으니까 얘가 낙동하고 을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야 무슨 소리냐? 자, 너는 자 이행 제공 안 했으니까 나는 못 주겠다라고 이행 거절권이 얘한테 발생합니다. 정당하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4월 1일 날 원래는 이 이행 거절권이 없다면 4월 1일 날 이행 안 하면 4월 2일이 되면 이행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당한 거절권이 있으니까 이행 지체가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이행 지체가 성립 안 하니까 3일, 4일, 5일, 6일, 7일 가도 아까 했던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면 동시행항변권 또 이거야. 같은 말 동시행. 자, 갑이 너가 요 채무의 이행 제공할 때까지 이행 안 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른 야 너 등기 서류 가져오면 동시에 주겠다라고 동시행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주겠다.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그럼 반드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갑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어. 자, 이거는 거꾸로 가보죠. 을이 4월 1일 날 이행기에 도래했는데 자기는 잔금을 안 줍니다. 잔금을 제공하지 않고 등기 넘겨달라라고 주장했을 때는 갑도 할 수 있는 거죠. 갑이 야 너 잔금 줄 때까지 소유권 못 넘기겠다. 이행 거절할 수 있고 동시에 하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둘 다의 권리입니다. 요건은 3개. 자, 상대방의 채무가 그러니까 을 가지고 공부하는 편해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 있을 것. 두 번째,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권리 행사만 할 것.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 거절권 행사, 동시행 항변권 행사합니다. 그럼 요 권리가 있으니까 이행 안 해도 이행지체가 성립 안 해요. 안 하니까 손해배상 책임 안 진다. 그게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자, 그 밑에 2항은 뭐 너무 어려운 거 그냥 가고요. 537조. 자, 채무자 이렇게 적어. 채무자. 자, 가로 열고 채무자 가로 닫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 그냥 위험부담주의 이렇게만 기회가 위험부담은 우리 민법은 채무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야. 어디에 적혀 있죠? 귀책 사유 없는 귀책 사유가 아까 했죠? 고의나 과실, 고의 또는 과실 없는 후불의 효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 위에 빈칸에 좀 적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위험부담은요. 자, 이게 불능이야. 이 불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불능은 불가능을 줄임말입니다. 법에서는 절대 불가능이란 말을 안 써. 무조건 불능 이렇게 합니다. 자, 불능은 자, 처음부터 2가지가 있어요. 저 맨 위에 적으세요. 그리고 민법은 강상구 노트 좀 가지고 다니세요. 노트 정리하는 방법도 이제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다르죠. 노트는 큼직큼직하게 쓰는 거예요. 한 석 줄 적었죠. 그럼 한 2줄 비워놓고 석 줄 적고 한 2줄 비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잘 들어와. 빽빽하게 적지 말고. 그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여기 뭔가 또 적을 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도 적다가 뒷장은 또 비워두기도 합니다. 또 적을 수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만약에 1월달, 2월달, 그럼 요게 3, 4월달에 또 뭔가 적을 게 있어요. 또 5, 6월달에 뭐 적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보면 다 된 거야. 근데 빽빽하게 적어놓으면 요 적을 데가 없잖아. 자, 일단 안 가져와서 맨 위에. 자, 불능은 2가지. 자, 1.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자 이행이 불가능한 거. 쉽게 얘기해서 1월 1일 날 자 갑과 을이 자 이 가옥에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한 이틀 전에 작년 12월 30일 날 집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 이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단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다. 깨워줘야 돼요.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한다는 거야.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다음 두 번째 후발적 불능. 나중에 불능이 되는 거 후발적 불능. 이거는 유효합니다. 자 지금 후불이죠. 지금 이걸 이제 배우고 있는 거야.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계약을 이행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두 가지가 돼. 자 그러면 채무자 갑에게 갑이 채무자야.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지금 배우는 위험 부담 문제입니다.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해. 위험 부담 문제. 여기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일단 결론 짓고 위험 부담은 채무자 위험 부담은 자 채무자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소멸. 채권자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해요.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이때 위험이라는 거 조심하고 그죠? 위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위험이 아니에요. 아니야. danger는 아니죠. 뭐 교통사고나 위험이 아니고 그 위험이 아니고 불이익을 번역한 말이 이게 불이익.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거냐? 누가 감수할 거냐 이거죠. 불이익을. 이게 위험 부담. 적어놓고 설명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 이건 아까 조금 전에 했죠.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은 이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그 중에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이니까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한다? 아까 했죠? 해제권 더하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 손배 청구권. 항상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해제권, 손배권. 채무불이행이 바로 귀책 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죠. 아까 이 법에서 배운 거잖아. 자, 다시 갑니다.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갑에게 잘못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 문제.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합니다. 어때? 위험의 뜻은 그다음 뭐야? 불이익이라는 뜻. 불이익을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음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고의 과실은 채무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요. 항상 해제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 과실이 없으면 해제란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채무자 위험 부담. 자,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보죠. 제 537조 쌍무야 편무야 쌍무라고 되어 있죠. 쌍무계약 즉 매매계약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 갑이라고 적으세요. 갑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 언더라인 되어 있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 예, 적어. 태풍, 지진, 폭설. 태풍, 지진, 폭설 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후발적 불능이 된 때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에다가 살짝 1억이라죠. 1억 이행 청구하지를 못한다. 우리 항상 대금은 1억으로 공부합니다. 중까지 못한다. 옆에 적어. 갑의 채무 소멸, 을의 채무 소멸입니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예요. 자, 설명을 해보죠. 좀 어려워요. 적어놓고.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거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입니다. 후발적 불능의 효과. 자, 갑이. 자, 항상 우리는 계약할 때 1월 1일 한다고 기억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해제하면 처음으로 돌아와. 소급이야, 소급. 가옥을 1억의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체결되었어요.
그럼 갑의 무슨 의무죠? 소유권 이전 의무, 어른 대금 1억 지급 의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의무를 언제 이행하느냐 둘이 정해야 되겠죠? 합의해서 이행기를 4월 1일로 정했다고 하죠. 4월 1일 날 갑은 소유권 이전하고 어른 잔금 지급하면 돼요. 자,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 일어납니다. 자, 후발적 불능. 자, 여기. 자, 1월 30일 날 이 집이 자, 멸실이래요. 자, 원인은 이 채무자갑에게 잘못이 없어야 돼. 귀책 사유가 없어.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풍, 지진, 폭설 이런 걸로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은 건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건물이 멸실되니까 후발적 불능된 거죠. 그럼 계약은 뭐라고 그랬죠? 유효해요. 자, 유효하니까 갑은 집을 넘겨야 되는데 집이 없어졌잖아. 근데 갑에게 잘못 없으니까 갑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갑의 채무, 즉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했어요. 소멸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쌍무계약에 연결된 이 상대방의 채무, 돈 1억, 이 채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채무를 소멸시킬 거냐 존속시킬 거냐 이거. 자, 그랬을 때 자, 태풍이 날아가서 갑의 잘못 없죠. 또 을도 잘못이 없어요. 둘 다 잘못이 없는 거야. 둘 다 잘못이 없을 때 누구한테 불이익을 부담시킬까 이거야. 우리 민법은 채무자한테 부담시킵니다. 채무자. 그러니까 부담시키니까 돈 1억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1억 청구할 수 없다. 청구를 못하니까 을의 채무가 소멸되는 거죠. 을의 채무가 같이 소멸됩니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집을 사고 팔았는데 이행기 되기 전에 태풍으로 집이 떠내려갔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 없고 돈도 못 받아요. 결국은 갑이 불이익 당하잖아. 원래 갑은 뭐 하기로 했어요? 돈 1억 받기로 계약했잖아. 계약했는데 태풍으로 자기 집만 날아가 버리고 돈을 못 받으니까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거야.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은 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정하냐 문제야.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채권 계약법 공부할 때는 항상 임의 규정이라는 게 머리에 그려야 돼요. 임의 규정 뜻이 뭐예요? 이 특약으로 요것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으로, 특약으로. 그걸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임의 규정.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둘이 특약해가지고 만약에 1월 30일 날 태풍으로 집이 떠내려가면 자, 너의 위험부담을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위험부담. 그러면 갑은 을에게 1억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은 특약을 잘해야 돼요. 특약이 우선하니까. 채권은. 근데 물건은 특약이 무효야. 왜? 강행 규정이니까. 차지 물건에서 가고. 일단은 우리 민법은 누가 위험부담한다? 채무자 위험부담. 그러니까 태풍으로 집만 날아가고 돈 1억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개씩 있죠. 케이스를 잘 머리에 넣어놔. 아, 채무자 위험부담은 집이 나중에 태풍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채무자가 돈 못 받는다.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 자, 근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제 요거 있다. 만약에 귀책 사유가 있다 이거야. 요거는 요거 조금 하고 쉬겠습니다. 자, 귀책 사유 있어. 자, 집을 1억에 팔았는데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집값이 2억으로 뛰어. 2억으로 뛰었어. 그래 갑이 열받죠, 그죠? 자기 1억에 팔았는데 일주일 있으면 2억으로. 그래 열받았죠? 아예 안 팔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저 주유소 가서 휘발유 사왔어요. 휘발유 사가지고 불을 확 쏴질러 버렸어요. 불 질렀어. 이 물을 질렀죠? 고의죠. 고의로 불질러니까 이제 고의한 멸실이죠. 이거는 바로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니까 상대방이 뭐 하죠? 상대방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만약에 고의나 과실로 불질렀다. 그러면 자,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그 중에 이행불능이 돼요. 이행불능이니까 상대방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뭐야? 집값 2억이었으니까, 그죠? 2억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후발적 불능이 나오면, 자, 1월 2일 날 계약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해지면 갑에게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따집니다. 잘못이 없으면 무슨 문제야? 위험 부담.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이걸 머리에 그려놔야 돼요. 그럼 위험 부담에서는 해제나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갑이 을에게 대금 1억 청구할 수가 없다. 채무자 위험 부담. 거기서 뭐 해제나 손해배상의 말이 나오면 X야, 시험장에서. 해제나 손해배상이 나오려면 반드시 갑에게 뭐가 있어야 돼? 잘못,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아까 우리 채무불이행 배웠잖아, 뒤에서.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니까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그걸 조금 이따 배울 게고, 제3. 자, 내려와 보세요. 계약의 해제 줄 거세요. 해제. 그 다음에 해지. 자, 해제는 제가 불러드릴게.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급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다음 해지 또 줄 것에 해지는 계약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소급하는 게 해제고 소급 안 하는 게 해지야. 자, 그러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우리 매매하고요. 매매하고 교환은 해제가 됩니다. 매매하고 교환해서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제해요. 해제는 소급합니다.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돼요. 반대 임대차 이거는 해제가 아니고 해지가 돼요. 자, 해지는 소급하지 않고 소급표, 이거는 장래효, 장래적으로 소멸합니다. 제재와 지재 그렇게 차이나. 제, 해지. 자, 무조건 이제 매매하고 교환해서 채무 불이행했다. 그럼 상대방이 뭐 한다? 해제. 임대차에서 채무 불이행했다 그러면 해지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 543조 보고 시겠습니다. 해지에다가 권자 넣어서 해지권, 해제권이야. 자, 거기다 적죠. 땡땡해서 형성권. 무슨 권? 형성권. 가로 열고 10년 가로 닫고. 자, 해지권, 해제권은 형성권이라 그래.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게 형성권이야. 기간은 10년 내에 해야 돼. 10년을 제척 기간이라 그래. 제척 기간. 자, 제척 기간은 형성권을 행사하는 기간이야. 10년 내에 해야 돼. 형성권은 무조건 제척 기간이 10년이다. 10년이 지나면 해제 못해요. 자, 읽어보면 제1항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그럼 앞에다가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앞에 매매나 교환에 해지의 권리가 있는 때는 그 해지권 또는 해제는 줄 것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이게 바로 형성권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해지한다. 갑이 을에게 해지한다. 그게 일방적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권? 형성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항 해제와 해지의 의사 표시는 철회 앞에도 또 뭐지어야 되겠어요?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해제했다. 도달했어요. 철회 못해. 해지했어요. 도달하면 철회 못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544조 갈 거예요. 네, 좀 쉬었다가.